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사무용 PC, 그리고 간단한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물건이 와서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 만약에 뭐 고퀄리티의 영상을 편집한다, 이런 용도라면은 사실 고사양의 PC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뭐 쇼츠라던가 뭐 자막 입히고 뭐 여러 가지 간단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젠 5500 GT 기반으로의 PC로도 충분하니까 오늘 조립하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이렇게 왔고, 꾸민걸 P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고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물건을 수급을 하고, 만약에 재고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견적을 드릴 때 아무래도 넓은 시야로 견적을 짜기가 힘들어집니다. 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견적을 짜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문해서 물건을 시킨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 GT입니다. 뭐 AM4 기반에서의 아주 사무용으로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CPU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고 아주 사무용으로서는 아주 펄펄 날아다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정품 쿨러, 그 다음에 CPU가 필요합니다. 자, 간혹 제가 이제 조립하는 거를 보고 CPU 쿨러를 그냥 다니까 써멀 그리스 빼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정품 쿨러에는 이렇게 써멀 그리스가 미리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덮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메모리는 팀그룹 DDR4 3200 보이시죠? 3200짜리 두 개로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합니다. 자,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뜯고 여기 뜯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뺍니다. 자, 잘 안 빠져요. 너무 뒤에 부분에다가 힘을 가하시게 되면 메모리가 손상을 입거나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잘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뜯어서 빼줍니다. 이 귀퉁이가 아주 잘 물고 있어서 얘만 잘 빼주시면 돼요. 자, 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이제 뺐으니까 얘를 이제 버린다 하시면 안 되시고,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반짝반짝하는 스티커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유통사를 가르쳐주는 스티커니까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AS 받기가 편하십니다.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칼로 해서 메모리 우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주 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안 되고, 자, 이쪽에서 떼고 메모리 우측 상단에 살포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유통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서린으로 이제 AS를 보내시면 되고, 메모리 팀그룹 USB 만드는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팀그룹도 메모리 잘 만드는 회사고, 뭐 삼성 메모리 이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팀그룹이나 뭐 SN코어 이렇게 SK 하이닉스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그룹 제품, 뭐 워런티 기간이 라이프 타임이라 굉장히 사용 중에도 불안감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잘 잡아주고, 아무튼
불량률 없이 잘 쓰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SSD는 CN 600 프로, 아마 잘 아시죠?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속도 아주 잘 나오는 SSD입니다. 얘도 빼서 별도로 두고, 이제 M.2 나사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얘는 유통사 AS 스티커가 없어요. 그냥 알맹이만 빼시고 M.2 나사 빼시고 그냥 얘는 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에너지 옵티무스 전격 600W입니다. 사무용 PC에서 전격 600W 너무 오버스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 USB 장치라던가 외장 하드 기타 같은 거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추후 그래픽 카드도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400이나 500 달 바에야 600W,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600W로 선택을 했고, 무상 AS 기간 5년짜리 파워입니다. 아주 가성비랑 안정성 굉장히 좋고, 초도 불량이 진짜 없어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깔끔해요. 그냥 여기 안에서는 그냥 이거 빼고 그냥 파워 알맹이랑 파워 케이블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조립에 용이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포장만 벗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MSI 제품이고요. A520M A 프로.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메인보드죠. 이미 웬만한 라이젠 5500 GT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이 메인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선택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쓴다, 이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꾸민거 PC는 일단은 다른 게 뭐냐면, 오로지 판매를 위해서 PC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AS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비자예요. 그래서 AS 받기도 편해야 되고, 또 제조사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거나 그러면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도 최대한 AS적인 면도 보고, 물건 상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팔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많이 판매를 해봤고 괜찮은 메인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할 거는 백 패널과 IO 실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렇게만 필요합니다. 자, IO 실드는 생각날 때 미리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IO 실드 정리가 왜 중요하냐, 처음에 샀을 때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제 PC 같은 거 AS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PC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 뒷면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금속 부분 보이실까요? 이게 이 랜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랜 포트를 꽂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이걸 밖으로 빼가지고 부러뜨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USB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 있어도 아예 사용도 못 하시는 분들 것도 되게 봤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USB가 안 들어간대. 당연히 얘가 맞물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IO 실드는 미리 정리를 해둡니다. 그냥 뒤로 젖혀주면 돼요.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조립하고 나서 이미 나사까지 다 박았는데 그냥 얘만 단독으로 못 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딱 대봤을 때 포트에 대한 간섭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얘는 정리가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빼놓고, 처음에 우리가 달 것은 이제 CPU입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정품 쿨러는 이제 나사 4개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사를 먼저 풀어줍니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가 있는 이유는, 예전에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걸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쿨러들이 있어요. 걔를 이용할 때는 얘를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다 나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사 형식의 쿨러를 꽂기 위해서는
얘를 꼭 제거를 해 주시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했고요. 자, 중요한 거, AM4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AM5 소켓의 CPU랑 다르게 이렇게 핀들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꽂으시다가 잘못 삐딱선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린다거나 하면은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우선 얘 걸쇠를 뒤로 제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라이젠 보여 있는 부분 글씨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서 살포시 올려줍니다. 힘으로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손을 한번 쏙쏙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 걸쇠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를 장착할 때는 꼭 AMD가 왼쪽 편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편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메모리 장착할 때 벌써부터 간섭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끔 하고, 모양에 맞게끔 이 구멍 홀 있죠? 이 모양에 맞게끔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도 쫙 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조여 주십니다. 한쪽을 너무 강하게 끝까지 꼽지는 마시고, 한쪽을 너무 강하게 끝까지 꽂으셨다 그러면은 이쪽에 들려버려요. 텐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면 힘으로 또 하신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50%, 50%,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또 50%, 또 50%. 지금 제가 손으로 쿨러를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50% 할 필요는 없죠. 얘 100% 끝까지 조였고요. 그 다음에 얘 100%, 얘 100, 얘 100. 간혹 조립을 했는데 컴퓨터가 한 5분 있다가 자동적으로 꺼진다. 이 쿨러 장착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쭉쭉 윗부분에서도 쭉쭉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 하나는 CPU 팬 쪽에 연결이 됩니다. 쿨러 팬이죠. 4핀짜리 연결을 해주면 얘는 쿨러는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장착합니다. 메모리는 아시죠? 머리통 다 위로 젖혀 주시고, 그 다음에 누르실 때는 밑에서부터 딸깍 딸깍, 중앙을 누르시게 되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만 딸깍딸깍 눌러주시면 돼요. 딸깍 딸깍.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힌지가 위로 넘어가는 게, 뒤로 넘어가는 게 윗부분만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랫부분이 있다면 얘도 뒤로 다 젖혀 놓으시고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2 나사 하나 준비를 하고요. SSD를 장착할 겁니다. M.2 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꼭 멀리서 뜯어갖고 오시고 하나만 정상적으로 딱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가 떨어졌다, 못 찾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립하는 도중에 이 메인보드 뒷판에 있다, 삐용 하고 있다,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딱 쉽게 딱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나사를 이제 한번 조여 볼게요. 손으로 살짝 누르시고 나사 구멍에 맞춰서 조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드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꺼낼 겁니다. 케이스는 앱코 U20M 큐빅 미니라고 보이시죠? 이거 진짜 2만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어항식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두 대 팔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케이스가 뭐가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빼고,
빼고, 자, 케이스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측면 펜 2개, 후면 펜 하나,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어항식 케이스라 눈이 좀 시원시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단이 중요한데요. 케이스 상단에는 이제 전원이 있고 USB 2.0 포트 2개, 그 다음에 3.0 하나, 그 다음에 LED 버튼. 얘는 LED에 대한 패턴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어요. 밤에 하는데 너무 휘황찬란하다 그러면은 끄고 켤 수가 있는 버튼이라 뭐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시선의 분산도 피할 수도 있고 좋겠죠. 자, 일단은 조립에 용이하게 유리 제거, 그 다음에 측면 판 제거, 그 다음에 뒷면에 이제 나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필요한 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빼고, 윗부분도 빼고, 이렇게 놓고 이제 조립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립 전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뭐 설명서 있는데 설명서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자, 우선 여기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냐. 자, 일단은 후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케이블들이 있는데 얘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 만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구분을 지어 주시는데 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면부 프론트 패널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전면부 패널에 들어가는 거, USB 3.0, 이제 USB 2.0,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파워 레드, 하드 레드,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이렇게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선이 말끔하게 갈 수 있도록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조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일단은 전면부 있는 선 빼고 얘부터 시작을 할게요. 케이블 타이가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이 구멍에다가 약간 끄트머리를 꼬아서 넣어 주시고, 얘까지 묶어도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묶어 주시고, 끝에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의 끝을 이렇게 숟가락 형식으로 만들어 놔야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똑 하고 튀어나옵니다. 묶어주시고 자릅니다. 자르실 때 케이블 타이만 잘 자르세요. 선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또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케이블 타이로. 이거를 간혹 이제 파워 케이블이랑 같이 엮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파워 케이블 불량이야, 파워가 불량이야 그러면은 참 또 난감하죠. 선 다 뜯어야 되고. 딱 저는 파워 케이블만 별도로 딱 나오게끔 이렇게 조립을 해요. 파워는 고장이 날 수가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여기도 중간에 한번 묶어주고,
여기서도 한번 묶어주고, 또각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팬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인데, 이따가 파워 장착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 배열 보고 어떻게 구상을 해서 고정을 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파워를 장착을 할 것입니다. 파워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우리 아시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딱 필요한 선만 쓰는 거고, 일단은 파워는 이렇게 펜 있는 부분이 하단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장착해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자, 하단으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뒷부분에서 나사 홀과 잘 맞는지 보시고, 나사는 4개, 머리통이 있어요. 얘는 굵어요, 머리통이. 그 다음에 구멍에 맞게끔 전체를 또 끝까지 조이지 마시고 살짝만 걸쳐 놓으시고, 얘에 대한 대각선, 얘도 50, 얘도 50, 그 다음에 얘는 쏙 들어간다 그러면 100. 하나를 100을 또 해 놓으시면 요거 파워 장착할 때 움직이거든요. 또 홀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뺐다가 꽂았다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제 구멍이 하나가 있죠. 크게 들어가는 이제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CPU라고 적혀 있는 거 케이블을 넣어 줍니다.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죠. 이렇게 얘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은 4 더하기 4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CPU 보조 전원이에요. 여기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뭐죠? 8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8핀짜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PCIe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어쨌거나 4 더하기 4이긴 한데 8개 맞죠? 근데 얘는 2 더하기 6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CIe,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죠. 그죠? 보이시죠? 얘는 6 더하기 2 더하기 6, 혹은 얘는 4 더하기 4. 이걸로 만약에 이게 적혀 있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걸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4 더하기 4는 그 꾸민 건 필시 그 양반이 CPU라고 했지, 혹은 2 더하기 6 더하기 2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라고 했지. 모양이 비슷하죠, 진짜로. 그래서 자칫 잘못 연결하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얘를 이쪽 구멍에다가 넣어서 조립에 용이하게끔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우리 정리했던 IO 실드를 장착을 합니다. 딱딱딱 장착을 했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홀이 있어요. 홀 구멍이죠. 나사로 조여지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거에 대한 고정핀, 이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 다셔야 돼요. 꼭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고정핀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랑 제가 봤을 때는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딱 뭐 딴 손이 안 갈. 만약에 다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홀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위로 옮겨 주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나사 주머니에서 찾으셔야 되고, 귀찮아서 안 단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전면부 뭐 USB 3.0 단자라던가 뭐 전면부 이제 프론트 패널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얘가 꾹 눌러지게 되면서 이 뒷판과 여기 납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생기게 되면 또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일치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뒷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구멍이 다 맞는지. 지금 이제 나사를 조일 거기 때문에 이거 확인 안 하고 또 구멍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풀어야 됩니다. 자, 나사는 아까 6개라고 했죠. 자, 하나하나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 조립 따라 하셨으면은 50%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장착하려고 하니까 어라? 뭐야? 얘 8핀인데 여기는 4핀인데 상관없어요. 이 힌지가 있는 부분으로 가게끔 하고 오른쪽이 먼저 꽂아지게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위로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냥 장착을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파워 보조 전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야 될 거는 이제 파워 24핀 요거 보이시죠? 요것도 다 구멍에 맞게끔 다 돼 있어요. 여기서도 또 보고 딱 구멍에 넣어서 자, 이쪽으로 나왔어요. 까꿍 하고 나왔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눌러주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꼭 FM대로 해볼게요. 누르실 때는 케이블을 장착하거나 할 때는 컴퓨터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꽂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꽂아지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프론트 패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파워선을 일단 빼놓고 뒤로 올라갈 거니까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처음에 이제 사운드부터 왼쪽 끝이죠. 자, 얘는 또 이쪽 구멍으로 또 나와요. 까꿍 하고 나오면 모양에 맞춰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도 나오면 또 연결을 해 주시고 꽂고 밀어 넣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USB 이제 3.0 다음 단계죠. 3.0은 이쪽으로 넣어서, 자, 3.0 같은 경우는 여기 돌기가 있어요.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모양에 맞게끔 딸깍 하고 꽂아 주시면 되시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면부 스위치는 일단은 여기다가 뒤로 넣어서 앞으로 빼고, 이거는 수직으로 한번 꽂아 볼게요. 처음에 꽂으셔야 될 거는 이제 하드 레드 SSD나 하드가 움직이고 있는지 동작을 하고 있는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가 왼쪽 하단부 꽂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레드도 극성이 있어요. 왼쪽에 플러스, 이 바로 위가 파워레드를 꽂아 주시면 되시고, 그 밑으로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그 위가 이제 전원 스위치, 파워 스위치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이제 4핀짜리 뭐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PC 부저 스피커를 다실 수가 있어요. 비품 스피커라고도 하고, 얘를 장착을 해주시면 P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을 때 삑 한번 소리가 나고, 이상 증상이 있다, 뭐 메모리 쪽 뭐 문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제조사, 뭐 바이오스 제작자
제작사마다 약간의 다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품의 패턴 가지고 컴퓨터의 이상 증상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꾹 다냐 하면은 뭐 인근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여러 지역, 타 지역, 뭐 이제 멀리 뭐 전라도라던가 이런 데도 하게 되면은 제일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바로 배송 중 충격이라던가 흔들림이거든요. 그럴 때 이 소리로 제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삑 하고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고객님 그래픽 카드가 외장형인데 지금 내장형에다가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를 한번 재장착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유튜브 제가 메모리 장착하는 방법 같은 거 다시 보내드리고 이제 어려움 없도록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선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빼주고, 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면부 있죠, 그죠? 따로따로 제가 다 묶어놨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사용을 안 해요. 딱 하나 ID 요거 아까 우리 봤던 요 파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제가 다 묶어 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길게 빼놔서 얘랑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묶어서 안에다가 말아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별도의 하드를 장착하실 때라던가 뭐 그래픽카드 뭐 보조 전원을 꺼내야 된다 할 때 쉽게 찾아서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말아서 넣어 둘 겁니다. 안에다가 하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랑 먼저 연결해 줄게요. 여기 딱 위치 보이시죠? 여기다가 얘를 쏙 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끝.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도 케이블 타이로 쏙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얘도 또 숟가락 모양으로 쭉 해놓고 접어놓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맞은편으로 잘 나옵니다. 다음에 또 넣고 당겨 주시고, 얘는 다시 한번 뺐다가 얘네들 정리 좀 하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묶어 주시고, 얘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 한 번 더 묶어 주시고, 여기 한 번 더 묶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한 번 더 여기다가 넣을게요. 제가 왜 이거를 한 번에 잘 못 넣냐면은 이게 가슴팍에 카메라를 달고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거의 감으로 하고 있어요. 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잘라줍니다. 선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똑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케이블은 이렇게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물려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이제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 번만 더 묶어 줄게요. 이제 뒷면 한번 그 정면 한번 보고 배선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맞게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도 보고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뒷면 뚜껑 한번 덮어 볼게요.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옆면에 측면이죠. 측면. 이게 자석으로 또 그릴이 있어요. 구멍에 잘 맞춰서 꽂아 주시는데 밑에 부분부터 꽂고 단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부분 딸깍 하면 돼요. 조립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옆에 뚜껑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쭉 됐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펑퍼짐함 없이 된 거죠. 휜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도 한번 유리를 장착을 해 볼게요. 측면도 밑에 여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화 유리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부분과 홀과 일치하게끔 해놓고 위에 부분을 손으로 딸깍 눌러주시면 이제 장착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한번 켜봐야 되겠죠? 자, 전원을 켜기 전에 자, 여기 뒤에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워의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빼기로 돼 있으면 얘는 지금 스탠바이 된 상태예요. 얘를 일단 꺼주세요. 왜 끄라고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꺼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HDMI는 맨 위쪽 하나, 파워 케이블 연결해 주고 둘, 셋, 넷, 다섯, 인터넷 케이블, 그 다음에 스피커 전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바로 키면 안 되겠죠. 뒤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파워 메인 스위치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을 텐데 얘를 빼기로 바꿔주고 이제 전원을 켭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은 컴퓨터는 대부분 지금처럼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책상 밑이라던가 기어서 들어가서 연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한 번에 쫙 꽂으면 몰라도 잘못 꽂았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끈 상태에서 다 연결하시고 파워의 메인 전원을 켜시는 게 안정합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제일 떨리는 순간이죠. 누구나 조립할 때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조립을 해봤지만 지금이 제일 떨리는
시간이에요.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요.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 3개 불이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LED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되면은 집중도 있게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막 반짝반짝하지 않죠? 그리고 일단 켜놓을게요. 예쁘니까. 초기에 조립을 하고 첫 부팅은 다소 느립니다. 그 다음에 부팅이 되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바이오스에서 우리가 또 뭘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화면까지 떴고요. 자, 자동으로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제품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겠죠. 자, 일단 라이젠 5500GT, 그 다음에 메모리 16기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거, DDR 스피드 3200. 요게 만약에 적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 스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메모리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아니지만 바이오스 상에서 뭔가 뭐 오토라던가 이런 걸로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수동으로 맞춰서 3200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꼭 메모리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인가 아닌가. 물론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얘를 이제 조립하고 판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최신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조립하는 거 여러분들이랑 한번 쭉 한번 보여드렸고 중간에 끊김없이 저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느라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미흡하고 또 빠진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PC는 진짜 AM4 기반에서의 그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의 사무용 PC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C에 대한 목적은 그 유튜브에 대한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런 건데 아주 간단하게 뭐 브루를 통해서 요즘에 이런 유튜브 컨텐츠 뭐 편집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는 아주 사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이니까 이제 좋은 이제 환경의 그 사무실로 가서 역량을 아주 크게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 안 나고 아주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립한 부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따라서 조립하시면 한 대 뚝딱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